K-POP 세계연맹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손상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속된 말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이것에 대해 가지고 몇 날 며칠을 지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새벽에 맨발로 2시간씩 이 산을 걷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할 게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문화올림픽이라는 게 과연 뭘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올림픽하고 뭐가 다를까? 그리고 이 문화올림픽을 생각해낸, 상상하고 추진하고 있는 이 박지원 회장의 이 머릿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이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문득 딱 결론이 나왔어요. 야, 지금 세계의 추세가, 세계의 트렌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정희성 선생님도 보여주시다시피 목포의 눈물을 아코디언으로 연주하면서 우리가 같이 박수 치면서 노래하는, 뭐야?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하고 체험하는 문화예요. 지금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걸 하도 스스로 체험하고 참여하지 않는 사업은 안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 테슬라의 전기자동차를 만든 일론 머스크는 절대 TV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전기자동차가 얼마나 잘 팔립니까? 왜? 전기자동차를 사가지고 운전한 친구가 유튜브로 자기가 체험하는 걸 찍어요. 찍어 올려요. 내가 전기자동차를 사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이런 것이 있더라, 유튜브로 자기가 올리는 거예요. 이게 체험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광고지. 체험하지 않고 남이 하는 거 보는 거 즐기는 거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자, 그러면은 지난달에 파리올림픽이 끝났어요. 파리올림픽 전 세계에 1등에서 10등, 어떤 종목은 8등, 4등 안에 드는 최고의 엘리트 이 체육인들만 모이는 경쟁을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열광을 하고 박수도 치고 뭐 즐거워하지만, 그리고 나서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금메달을 따고 나서는 뭐가 남아요? 우리한테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부심. 대한민국이 양궁을 석권했다는 자부심,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나한테 남는 게 없어요. 금메달을 딴 그 친구들한테는 엄청난 개인적인 뭐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냥 보고 즐긴 그 순간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림픽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자꾸 잊혀지는 거예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거는 니네들의 잔치야, 나는 관심 없어, 이렇게 흘러갑니다 지금.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뭐냐, 바로 문화올림픽. 바로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130년 진행되고 있는 이 올림픽의 다음의 주자가 문화올림픽. 이것을 박경이라는 친구가 생각을 해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친구가 새벽마다 기도를 열심히 하더니 누가 점지를 해줬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맞습니다. 지금은 체험하고 자기가 경험하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이것에 가장 맞는 것이 이 문화예요. K-POP 문화예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즐기잖아요. 아까 목포에 눈물 나듯이 같이 박수 치면서 같이 내가 참여하잖아요. 이런 식의 문화가 오는 거예요. 그것을 딱 충족시켜주는 게 문화올림픽. 그 문화올림픽을 어떤 누구도 상상을 했을 거예요. 상상을 했지만 아무도 실천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여기 계신 우리는 지금 실천을 하고 있어요. 이미 시작의 반이라고 이미 가고 있어요. 이미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 세상의 추세를, 트렌드를 따라서 지금 가고 있어요. 2000년 전에 공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역천자는 마하고 순천자는 흥하다고 했어요. 하늘의 뜻에 따라가는 자는 흥하고 이 하늘의 뜻에 반대로 가는 망한다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세상이 이미 직접 체험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체험하지 않으면 관심도 없어. 1900년대 처음에 테니스 정부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양반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왜 공을 따라다니는 양반들이 상종들한테 종들한테 시키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뭡니까?
테니스가 얼마나 호급 운동입니까? 테니스 그 선수들 직접 운동하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하잖아요. 구경하는 사람들보다는. 이제는 체험하는 시대로 간다. 그러면은 일단 130년을 유지해온 이 올림픽이 어떻게 발달되어 왔느냐, 이것을 보고 우리도 거기서 힌트를 얻고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가는 길을 찾아야 해요. 그게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해볼 그런 주제입니다. 자, 88 서울올림픽, 64년대 동경올림픽, 그리고 북경 베이징올림픽. 이게 특징이 뭐냐? 이 올림픽을 함으로 해서 일본이 선진국으로 떴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부상이 됐고, 중국이 선진국으로 부상이 됐어요. 이 올림픽이라는 무슨 어마어마한 이러한 이 부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68년도에 우리나라가 아시안 게임을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 반납을 했어요. 태국에다가. 그러면 페널티를 물어야 돼요. 벌금을 내야 돼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괜찮냐고. 벌금까지 물면서도 우리한테 돌아온 아시안 게임도 유치 못했던 나라가 68년도에. 그런데 78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18일 전에, 야, 우리도 이제 올림픽을 한번 해보자. 88년도 올림픽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우리도 88년도 서울에서 올림픽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8일 만에 18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전두환 정권이 들어왔는데, 신청 마감 3일 전에 신청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이미 한다고 공표를 해놨는데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서울시에서 주최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이거 하면 망합니다. 하지 맙시다. 못합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나 대한체육협회에서는 합시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때 전두환 대통령은 뭘 택했느냐? 해보자. 이렇게 됐어요. 자, 해보자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건 세계 망신거리다. 세계 망신거리다. 자, 일본의 나고야는 이미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어. 대한민국 서울은 갑자기 3일 전에, 마감일 3일 전에 신청을 했어.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 표를 예상한다면 79표, 이 IOC 위원들이 79표가 있는데 한 표가 나올 것이다. 우리 거. 그리고 어떤 아주 친한 어떤 나라에서 미안해서 한 표 더 주면 2표. 만약에 3표가 나오면은 그거는 기적이다. 나머지는 전부 나고야.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졌다. 이거는 괜히 이거는 망신 짓이다. 이런 분위기가 사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81년 9월 30일 날 독일의 바덴이라는 곳에서 이 88년도 올림픽 개최지를 선정을 합니다. 투표를 합니다. 근데 12일 전에서야 우리나라 유치단이 출발했어요. 그때 추진위원장 단장을 이 전두환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으로 보냈어요. 근데 정주영 회장은 그때 출국하는 사람들이 창피하다고 내 이름을 빼달라. 나는 거기 안 간다. 가서 괜히 망신 받은 거. 전부 다 그런 분이었어요. 정주영 회장은 바덴바덴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영국으로 왔어요. 영국에는 IOC 위원이 두 명이 있어요. 2명을 어떻게든지 만나가지고 점심을 내가 살게. 점심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2분이 정주영 회장을 만나자마자 뭐라 그랬느냐 하면, 당신 체육회의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며칠 안 됐습니까? 뭐야? 이런 체육회의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당신 지금 뭐 농담하는 거냐? 그냥 밥만 먹고 가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야, 분위기가 이런 거야.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산도 하나도 없었어요. 예산도 하나도 배정을 안 했어요. 어차피 떨어질 거 돈 쓰지 말고 그냥 갔다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밥을 먹고 나서 정주영이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야, 일본이 64년도에 동경올림픽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이 선진국으로 됐는데 88년도에 또 하면 24년 만에 나고야에서 또 올림픽을 한다. 그러면 일본이 한 단계 더 뛴다. 그러면 지금 현재 81년도 그 당시에 일본하고 경쟁하고 있는 나라가 뭐냐? 유럽하고 영국입니다. 선진국으로 2위로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러고 있는 게 영국하고 일본하고 싸워요. 근데 만약에 88년도에 또 나고야에서 올림픽을 한다면은 당신들 경쟁사 조선, 철강 이런 거 중국한테 일본한테 다 뺏긴다. 이 소리를 듣고 이 영국의 IOC 위원들이 팍 돌아버린 거예요. 갑자기. 아, 그런데 이거
우리가 나고야를 도와줄 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정주영 회장이 여기서 힌트를 줬어요. 야, 이거다 바로 유럽을 공략하는 게 맞아. 경쟁자끼리 싸움 붙여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기선을 이제 잡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IOC는요, IOC라는 것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 IOC 위원들도 외국에 올 때는 전부 누군가가 후원자가 돈을 대주고 비행기표 대주고 호텔비 대주고 꼭 부부 동반을 하는데 자기 부인한테 좀 폼 좀 내야 되는데 낼 돈이 없어요. 그것을 다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아디다스 다슬러 회장입니다. 아디다스 회장이 다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아디다스 회장이 정주영 회장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 그랬냐? 야, 내가 46표를 관리하고 있다. 79표 중에 46표를 내가 관리하고 있다. 이미 과반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 46명은 내가 돈 지원 다 해가지고 내가 죽으라면 죽고 살려면 살아내야 된다. 내가 46표를 지원해 줄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해줄 수 있느냐. 아니, 우리나라 정주영 회장 입장에서는 안 들어줄 이유가 없죠. 다 하겠습니다. 뭐냐? 방송권 다 주라고. 그리고 올림픽에 관련된 영어권 다 가져가시다. 그때 우리가 만약에 방송권을 받았어도 영어권을 받았어도 제대로 써먹지도 못했어요. 우리 입장에서. 근데 나고야는 안 그렇거든요. 나고야는 일본 한번 올림픽을 해봤기 때문에 니네들한테 왜 줘? 우리가 가지지. 이러는데 대한민국에 지원 46표를 지원해주면은 이 아디다스가 하자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은, 제주는 공은 뭐야? 제주는 대한민국 서울이 부리고 돈은 아디다스가 버는 구조입니다. 딱 그 구조가 되는 거예요. 좋다. 그래서 46표. 그런데 영국, 프랑스, 독일은 IOC 의원이 2명씩 있습니다. 그 6표는 46표 안에 들어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52대 17로 서울이 이겼어요. 아디다스, 예. 자, 아디다스 회장이 가지고 있는 46표하고 유럽이 가지고 있는 6표 합쳐서 딱 56표가 나온 거예요. 이 나고야는 기절을 한 거예요. 세상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한 표 아니면 2표 나오겠다고 한 나라가 그것도 12일 만에 어떻게 52표가 나오고 52대 17로 됩니다. 이게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비결이에요. 자, 후원사에 결국은 올림픽을 누가 만들었느냐? 후원사가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결론은 아디다스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디다스가 왜 만들었냐? 올림픽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팔을 서울에서 깔아라. 그럼 내가 돈 다 해줄게. 돈은 우리가 벌어갈게. 이 구도를 만들어준 거예요. 결국은 이 올림픽은 이제는 아까 말했듯이 체험하고 참여하는 문화올림픽으로 옮겨갈 거란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 K-팝이 주최하는 이 세계 문화올림픽은 어떻게 가야 되냐? 우리는 이렇게 판만 까놓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아디다스를 누구 애플을 삼성을 이렇게 끌어오고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네들이 와서 아무도 생각 못했던, 상상만 했다가 아무도 추진 못했던 문화올림픽이라는 거 우리는 추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포지션만 유지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우리한테 아디다스 회장 같은 사람이 밤에 쳐도 그게 구글이 되든 아마 휴대폰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휴대폰 업자들이 오든 애플이 오든 삼성이 오든 누군가가 올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말이야. 미친 짓이 아니고 이거는 세상을 뒤집어 놓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여러분이에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러면 이걸 하냐? 모든 일은 누군가가 상상을 했고 그 상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상상을 하던 이 우리 박현 회장의 상상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상상한 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게 문화올림픽이 지금 이 아디다스 회장 같은 사람이 밤에 원래는 찾아와서 우리한테 손잡읍시다 할 그런 날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이 문화올림픽 박규환 회장이 처음에 상상했던 그것이 그대로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됐다. 이게 될 게 아니야. 앞으로 될 게 아니야. 이미 내 생각 머릿속에는 이루어져 있어. 생각은 자유잖아요. 그죠? 생각 속에서 될까 말까 이거 아니고 이미 돼 있다 우리는. 이게 세계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스폰서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는 폼 잡고 우리는 일하고 있다. 요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그 인디언의 기도라는 겁니다. 인디언의 기도. 그죠? 인디언들이 비가 오기를 기우제를 지내잖아요. 기우제를 지낼 때는 비를 내려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기도를 빠지면서 어떻게 하느냐.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져서 자기 온몸이 다 젖어버리고 주변에 막 이 비가 와가지고 물이 막 철철 넘치고 그리고 불이 막 쭉쭉쭉 자라고 그걸 막 자기가 느끼는 거야. 마치 그 속에 있는 거야. 그렇게 느끼는 그게 인디언의 기도입니다. 우리 인디언의 기도처럼 우리가 이 문화올림픽 우리 박규환 의장이 처음 생각했던 그 상상했던 그 모습 우리 다스나라는 아디다스 회장이 정규영 회장한테 찾아와서 같이 하자고 내가 도와줄게 하는 것처럼 그런 스폰서가 우리한테 반드시 이미 왔다 와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속에 생각만 하시면 우리는 성공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